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서 활동하시는 송홍균님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옆에 박미정 총장님께서 계신데 13년 전에 농민단체인 전국농민의 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에서 정부의 돈을 받고 정부를 위한 농업정책만을 만드는 한국의 현실에서 현장의 농민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농민단체에서 직접 설립한 연구소에서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이 세제전환 운동 내에서의 또 되게 큰 고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결국은 자본주의에 발딛고 있는 상황이 자꾸 체제내로 운동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결론을 보면 체제내로 포섭되는 이 과정들이라는 큰 고민이 항상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또 국회에 가까이 가서 예를 들면 없어지는 예산 혹은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해 예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치권에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득하는 일을 또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농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농에 당장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먹거리를 통해서 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농과 전여농에서 시작했던 식량주권 운동이 나름대로 시민사회 성과를 맺은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먹거리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성과로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전국 먹거리 연대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먹거리 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또 한살림에서는 기후 운동 중에 식생활 운동, 특히 이 채식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한살림 식생활 운동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어 왔는데, 그 속에 최근에는 상당히 좀 호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민사회 쪽에는 또 이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 효정님께서 말씀하신 주체 문제부터 저는 하나 좀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 체제전환 운동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고 동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라고 해서 거의 이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분이 같이 모임을 하고 내부 토론도 몇 차례 했는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격차, 이거를 급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실에서 그 운동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모아지지 않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농민운동은 기후 문제를 대했을 때 당장 매해 심해지고 있고, 더 이 농민들이 다음 해에 농사를 과연 지을 수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기후 재해, 재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의제가 됩니다. 당장 작년에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 가장 많이 발의되고 논의된 것이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대책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 속에서 보면 이미 농업의 재해 대응이 저희가 십수년 전에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서 보험이라고 하는 자본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금융화의 방식으로 재해 대응 대책이 가버린 거거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것을 쉽게 예상하지도 못했고, 농민운동은 보상 방식으로 가자고 했고, 전문가들은 보험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도입이 됐고, 지금 현장의 농민들도 재해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보험법부터 좀 바꿔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운동과 이 급진적인 의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논의를 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새롭게 농민운동 외에 지금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연홍이 하고 있는 꾸러미 때에서도 농민운동 틀 안에 있지 않은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주체들이 당연히 새로운 주체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까? 저는 따로 가다가 같이 논의에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농민운동가 혹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운동들이 여기에 와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거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농을 중심으로 한 사고를 갖고 내가 품을 내서 농에 있는 운동의 기존 운동의 주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품을 내지 않으면 그냥 그들에게 이게 더 중요한 시대니까 자본주의를 뒤집기 위해서 와라라고 하는 방식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좀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에서 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이고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방식, 이건 이제 농업 쪽에서는 먹거리 체계 푸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본과 기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바로 시민들한테 던질 수는 없잖아요. 너무 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이 운동을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다양한 농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공간들과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저도 제도권 안에서 저의 역할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함께라기보다는 더 선도적으로 좀 고민을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주권 운동이 반쪽의 성공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먹거리 기본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금 대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벌써 이제 20여 년 가까워 오는데, 그때 한참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이 농운동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먹거리 운동이여 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Food Movements Unite라고 하는 구호가 그때 나왔었는데요.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는 걸 바꾼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운동의 연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농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운동이 누가 무엇을 제기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진지한 질문들과 토론들을 좀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